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이제 복습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 강제함수가 있는, 즉 외부 전원이 있는 경우에 이제 1차 미분 회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그 미분 방정식의 이제 해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 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강제 함수가 있기 때문에, 즉, 외부 전원이 있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이제 시험 강제해라는 것을 이제 설정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직류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험 강제해는 적어도 1학기 동안에는 미지의 상수 A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로에 포함되어 있는 커패시터나 인덕터에 의해서 이제 구동되는 혹은 이제 외부에 공급되는 에너지에 의한 자, 시험 고유해, 즉 고유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고유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를 k 곱하기 exponential st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요. 그래서 이제 특성 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s를 구한 후에 자, 아직 K 값이 특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완전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고유해와 강제해의 합으로서 구하는데 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고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초기 조건을 구해서 K 값을 구하면 문제의 풀이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강제해를 뭐 전압에 대해서 가정을 하게 되면 VF라고 나왔을 때 그것을 상수 A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A 값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구한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자, 이제 고유응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자, 여기 있는 그 강제 함수 부분의 값을 0으로 놓고 풀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0으로 놓고 푸는데 그 vn이라고 하는 고유 응답의 형태를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입해 줘서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s 값을 구한 후에 자, 일반해라고 하는 것은 아직 K가 확정되지 않은 그 상태를 우리가 일반해라고 하고요. 자,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 초기 조건을 이용을 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이 순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우리 같이 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1차 미분 방정식 혹은 2차 미분 방정식을 만났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형태대로 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복습의 의미로 예제 6.9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9는 이 주어진 회로에 흐르는 전류 IT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IT라고 하는 전류는 5분의 4 헨리의 지금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T가 0보다 클 때의 IT를 구하라는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 t equal 0-에서의 전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초기값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제 회로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딱 봐도 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독립 전화번이 하나 있고, 자, 독립 전류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종속 전화번도 하나 있습니다. 자, 종속 전화번이 주어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V가 어디에 걸려 있는 V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옴의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스케일링 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인덕터가 하나 있고 저항이 총 3개가 있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소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복잡한 형태의 이제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복잡한 회로의 형태가 주어졌을 때, 물론 이제 뭐 메쉬 방정식을 써서 이제 풀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간략화해서 풀면은 문제의 풀이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회로의 간략화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태분행, 노튼 정리죠. 자, 그래서 여기서 태분행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간략화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오픈시켜야 되는지와 관련된 것인데요. 자, 태분행 정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혹은 구해야 되는 전류의 흐름이
혹은 전압의 흐름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5분의 4 헨리의 이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양단을 오픈시키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간략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태분행 저항 값과 태분행 전압원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태분행 전압원 값은 이제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면 되죠. 자, 근데 이제 등가회로, 그러니까 태분행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썼던 방법이 독립전원만 있는 경우에는 그 독립전원들을 다 없앤 후에 우리가 바깥쪽에서 안쪽을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등가 저항을 구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독립 전원만 있는 게 아니라 종속 전원도 같이 존재하게 되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 독립 전원을 없앤 후에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풀면 안 되고요. 자, 첫 번째 방법이 자,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자, 개방회로 전압인 VOC와 자, 단락회로 전류인 ISC를 구한 후에 자, RT는 ISC분의 VOC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뭐 1V짜리 테스트 전압원 혹은 자, 1A짜리 테스트 전류원을 달아준 후에 그 전압원과 전류원에 의해서 나오는 자, 뭐 전류값이 있겠죠. 전류값과 혹은 전압값을 구한 후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위에서 쓴 것과 마찬가지의 오메 법칙을 이용한 RT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VOC를 먼저 이제 구하기 위한 KVL 혹은 이제 메쉬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듯이 자, 전류 I1이 이 회로에 흐르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 I1은 지금 이 부분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두 개가 합해진 이만큼의 회로에 I1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메쉬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A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KVL을 이용해서 풀어보면요. 자, 첫 번째 저항, 1옴짜리 저항에는 지금 여기서 보듯이 지금 1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요. 자,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있는 2옴의 저항에는 자, I1의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I1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있는 2옴의 저항에는 자, 지금 I1이라고 하는 전류와 지금 10A의 전류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듯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2옴 저항에 I1 더하기 10A의 전류가 곱해진 자, 이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80V는 전압 상승이죠. 그래서 전압 상승의 값 80을 여기 써줬고요. 자, 그럼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I1 값이 12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12A를 우리가 구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VOC니까 그럼 VOC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회로에 자, 여기 AB 사이에 VOC만큼의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메쉬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VL을 이용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 뭐 나머지는 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I1의 흐름을 봤을 때 자, 12A라는 건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1옴 곱하기 12A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요. 자, 지금 A, B 사이에서 지금 전압 강화가 또 있는 거죠. VOC만큼의 전압 강화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3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건데, 죄송합니다. 3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는 건데, 이 V라는 값이 결국은 지금 여기 1옴의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앞에서 구한 것과 같이 12V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3 곱하기 10이라는 게 그 결과로서 나온 값이고요. 자, 그 값이 80V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자, 개방회로 전압 VOC는 32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VOC까지 구했고요. 이것 외에 지금 태분행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ISC를 아까 이제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ISC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ISC를 구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를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봤었던 회로와는 다르게 지금 AB 사이가 이렇게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단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 3개의 메쉬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I1, I2, 그리고 자, 여기를 제일 오른쪽을 뭐 혹시 I3라고 놓게 되면 이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은 3개인데, 죄송합니다. 미지수는 3개인데 이제 방정식이 2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풀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맨 오른쪽 메쉬를 10A가 흐른다라고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10A의 전류가 맨 오른쪽에 메쉬에 이제 흐르는 것으로 정해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메쉬에 해당하는 이제 KVL, 그리고 두 번째 메쉬에 해당하는 이제 KVL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I1에 전류가 흐르고 있고, 지금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자, 1옴의 저항에 흐르는, 혹은 1옴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1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과 같이, 1I1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래 3V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왼쪽에 쓰여져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썼고 지금 마이너스 3V로 됐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보듯이 지금 V라고 하는 값은 결국 1 곱하기 I1과 같은 값이 되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잠시 후에 이제 고려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80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기 때문에 여기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문제에서 여기 이제 문제풀이에서 썼듯이 V equal I1 혹은 1 곱하기 I1이라는 값이 만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의 식에다가 1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I1 값이 20A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결국 V 값도 I1 값과 같기 때문에 20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메쉬인데요. 자, 두 번째 메쉬 같은 경우는 지금 2 곱하기 I2만큼의 전압 강화. 그래서 이 I2만큼의 전압 강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2옴의 저항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고, 자, 결국 I2 더하기 10A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I2 더하기 10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3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3V만큼의 전압 상승인데 우리가 V 값을 위에서 구한 것이 20V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곱하기 20이 돼서 60이 되게 되고요. 자, 이런 경우에 지금 I2 값을 구하게 되면 10A가 나오게 됩니다. 자, I2가 10A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ISC죠. ISC는 지금 여기 가운데에 흐르는 전류고, 자,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의 전류이기 때문에 I1과는 방향이 같고 I2와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ISC는 결국 I1-I2 값이 되게 되는데 문제에서 우리가 구한 것이 I1 값은 20A였고요. 그리고 I2 값은 10A였습니다. 그래서 ISC는 10A가 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VOC 값과 까 이제 구했던 VOC 값과 지금 구한 ISC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RT, 즉 태분행 등가 저항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분행 등가 저항 값을 구해 보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VOC, 앞에서 구한 VOC 값이 이제 32V, 그리고 ISC 값이 10A였습니다. 그래서 RT 값은 지금 5분의 16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간략화시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32V짜리 전압원 하나, 그리고 5분의 16옴짜리 저항 하나, 그리고 5분의 4 헨리짜리
인덕터 하나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전원이 있는 RL 회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회로를 통해서 지금 이 전류 I를 시계 방향을 돌렸을 때 쓸 수 있는 이제 KVL을 쓴 거고요. 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5분의 4 곱하기 dt분의 di 그리고 자 5분의 16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요. 자, 그리고 32V만큼의 전압 상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자,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를 1로 맞춰준 미분 방정식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미분 방정식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문제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자, 강제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자, 강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먼저 했던 것이 자, IF라고 하는 시험 강제해를 우리가 미지의 상수 A로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A 값을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미분 방정식에 대입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dt분의 di에 해당되는 것은 상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0이 될 거고 4a 값이 4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시험 강제 A, 즉 IF 값은 자, 1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용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고용답은 우리가 k 곱하기 i의 n으로 놓고요.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놓고 이제 제차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은 이제 특성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었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미분 방정식에 이퀄 40이 아니라 이퀄 0으로 놓고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s 곱하기 k 곱하기 exponential의 st 더하기 4 곱하기 k 곱하기 exponential st는 0. 자, 이것을 우리가 특성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s 더하기 4가 0을 만족하는 s 값을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s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일반해는 if 더하기 in이 되게 되는데 이게 10 더하기 k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4t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그게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k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4t가 쓰여져 있고요. 더하기 10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a가 쓰여져 있네요. 이 부분을 10으로 고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우리가 주어진 초기 조건이 있었습니다. I0 마이너스는 2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 I0 마이너스는 I0 플러스는 2A로 볼 수 있죠. 자, 인덕터는 전류에 대해서 관성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t 0에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2A는 자, 10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0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뒷부분에 있는 값이 그냥 k가 되는 것이고요. 10 더하기 k가 2가 되는 k 값은 자,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a 대신에 10의 값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k 대신에 마이너스 8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암페어라는 자, 완전 해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방법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을 세우는 게 먼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초기 조건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 초기 조건을 여러분들께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미분 방정식을 구했고 초기 조건을 알고 있다라고 가정한 후에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첫 번째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시험 강제해를 설정해서 그 시험 강제해를 자, 여러분들이 구한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고유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고유응답을 구할 때는 자, 이 강제함수 부분이 남아 있으면 안 되고요. 이퀄 0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equal 0으로 만들어주고 재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준 후에 자,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S값을 구하고요. 자,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S값을 구하게 되면 자, 일반해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일반해가 완성되면 지금 K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구하게 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미지의 상수 K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값을 이용합니다. 자, 또 t equal 0일 때 지금 이 문제에서는 2A라는 전류가 흐른다고 했었으니까 그 값을 초기값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K값이 주어지게 되고요. 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자,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완전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 잘 기억해 뒀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태분행, 노튼 정리는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래서 자, 특히나 이제 종속 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소스 킬링, 즉 뭐 독립 전화번을 없애고 구하는 등가 저항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 개방회로 전압과 단락회로 전류를 구해서 오hm 법칙을 이용해서 RT 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1A나 1V의 테스트 전류원 혹은 테스트 전압을 인가해 준 후에 그것에 의해서 응답으로 나오는 전압값 혹은 전류값을 구해서 우리가 자, 오hm 법칙을 이용해서 역시나 RT 값을 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지금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제 슈퍼포지션, 즉 이제 중첩과 관련된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첩의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독립전원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응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독립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독립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자, ST라고 하는 어떤 특정 전원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응답을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지금 완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독립 전원을 제거하고 얻는 초기 조건에 대한 응답과 자, 더하기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자,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외부에서 회로에 이제 에너지가 공급되기 전에 그 회로에 이미 그러니까 남아 있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응답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 자체도 이제 중첩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어떤 회로가 구동되는데 그 회로를 구동시키는 에너지원이 초기 조건에 의한 것, 즉 이제 에너지 저장 소자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 더하기 독립전원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독립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독립전원을 각각을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초기 조건에 의한 것은 하나 있는 거고, 자, 그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볼 때는 우리가 자, 독립전원은 0으로 놓고 봅니다. 자, 반면에 이제 독립전원에 대한 것을 볼 때는 초기 조건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독립전원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이제 회로에 미분 방정식이 세워졌다고 했을 때 자, FT에 해당되는 게 결국은 외부 전원, 즉 독립 전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립 전원에 해당하는 것을 0으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것이라서 XIC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지금 그 다음에는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것을 제거한 후에 독립 전원에 의한 것만 가지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초기 값이 0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XT라고 하는 것은 자,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 더하기 독립 전원에 의한 응답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독립 전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독립 전원만큼의 회로 방정식이 쓰여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독립전원이 3개가 있으면 자, 독립전원에 의한 응답 3개, 그리고 자,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 하나, 그래서 총 4개의 응답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배웠던 강제응답과 고유응답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것인데,
자,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립전원을 제거하고 얻는 것이니까, 자, XIC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기 조건에 의해서 구동되는 것이죠. 자, XIC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XIC에, 자, F가 있고, 즉, 강제 응답 성분이 있고, XIC에 고유 응답 성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조건을 제거하고 난, 자, 독립전원에 의한 것에도, 자, XS에 F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즉, 강제 응답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XS에 N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의 이제 풀이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방법은 이제 뒤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IC 더하기 XS를 구하는 것, 독립전에 하나만 있다고 하면 이렇게 구하는 것이 맞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관을 시키면, 자, XIC의 F, 즉 이제 강제응답, 그리고 XIC의 N, 고유응답, 자, XS의 F, 그리고 XS의 N, 이렇게 네 가지를 구해서 더하는 것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지금 뒤에서 배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한 내용은, 자, 그 초기 조건에 의한 것을 하나의 소스로 보고, 자, 강제 응답에 의한 것을 또 하나의 소스로 봐서 그 각각을 우리가 어, 중첩을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자, 강제 응답에 대한, 그러니까 강제 응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자, 그 고유응답 성분과 강제응답 성분을 구한 후에 일반해를 구하고 완전해를 구하는데 초기 조건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경우가 약간 다르다는 차이점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예제 6.10을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회로가 있고요. 주어진 회로를 이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면, 자, 독립전압은 두 개가 있습니다. 60V짜리 독립전압원, 그리고 40V짜리 독립전압원이 있고, 지금 저항이 두 개 존재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2페로짜리 커패시터가 하나 있고요. 그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전압 V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 이 스위치는 t 0에서 닫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t가 0보다 작을 때는 오른쪽의 회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데, t가 0인 상태가 되면, 자, 오른쪽 회로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로를 우리가 이제 풀 건데, 자, 두 개의 독립전압원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자, 두 개의 독립전원에 의한, 자, 각각의 응답입니다. 각각의 독립전원에 의한 응답이기 때문에 V1S, 그리고 V2S를 구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초기 조건을 0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IC, 즉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전원을 없앤 후에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거는, 지금 이제 60V에 의한 이제 강제 응답, 혹은 이제 60V에 의한, 자, 강제는 헷갈리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0V에 의한 응답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 0 마이너스인 상태의 회로를 이제 그려봤고요. 그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은 회로가 그려지겠죠. 자, 그리고, 자, t 0 플러스일 때의 회로인데, 지금 보신 것과 같이 여기 있는, 자, 독립전화번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독립전화번에 의해서 나타나는 V1S를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 독립전화번 하나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자,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초기 조건인데요. 자, 초기 조건이 0이 되는 이유가 여기 보셨듯이, 자, 하나의 독립전화번만 남기고 나머지 에너지 소스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 중에는 초기 조건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초기 조건이 0이 된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A라는 이 노드에 대해서 우리가 KCL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2페롯짜리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V1S로 봤습니다. 자, V1S로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우리가 잡았다라고 하면, 자, 위쪽에 A쪽에 노드에 걸려 있는 전압이 V1S가 되겠죠. 자, V1S의 전압이 여기 노드에 걸려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KCL을 쓸 거니까 지금 전류가 자, 모두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옴을 거쳐서 나가는 전류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3분의 1로 3분의 1을 곱해주고 자, 이 3옴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V1S에서 60V만큼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라운드를 잡았고 이쪽으로 따라서 올라갔을 때 자, 여기까지는 0이었지만 자, 이 전압원을 거치고 나서 60V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노드에서는 당연히 60V가 되겠죠. 그래서 자, V1S-60V만큼의 전압이 지금 3옴의 저항에 인가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저항으로 나누어 줘서 전류를 구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여기 그라운드가 있고요. 지금 그라운드를 따라서 올라갔을 때 아무 소자가 없죠. 그러면 전압 강화나 전압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갔을 때 여기도 역시나 0V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 전류를 구해줘야 되는 건데요. 자, V1S-0 나누기 1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이 전류를 구한 것이고요.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전류는 이제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일 테니 자, dt분의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2 곱하기 dv1s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퀄 0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KCL을 이용했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제 세워준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 줬고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할 거고요. 자,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문제를 풀어지게 될 거고 자, 이것에 대한 풀이 방법이 우리가 이제 6장에 가장 처음에 봤던 것과 같은 이제 풀이 방법이 나오게 되고요. 자, 부정적분상수 C가 있고 이것을 문제를 풀게 되면 자, V1S-15가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V1S가 15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하게 됩니다. K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초기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초기 조건에서의 그러니까 T 이퀄 0에서의 죄송합니다. 그 값은 지금 0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t 이퀄 0에서의 값을 놓고 구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k 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6.4절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VS1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제 두 번째 풀이 방법, 또 다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6.4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이고요. 자,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나왔던 여기 있는 이 응답과 같은 응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이제 미분 방정식은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6.4절에서 다루었던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이제 시험 강제해를 이용해서 이제 강제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재차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고유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자, V1SF라고 하는 강제 응답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험 강제율을 A라고 놓을 거고요. 그러면 이 A를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미분 방정식에 넣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자, 3분의 2A는 1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A를 구하게 되면, 즉 V1SF는 A가 되고, 그 A 값을 구하게 되면 지금 1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지금 이제 dt분의 뭐 dv1sn 플러스 3분의 2의 v1sn equal 0으로 놓고 푸는 이제 재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유 응답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v1sn을 자,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지금 이제 특성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s 더하기 3분의 2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s 이퀄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이 특성 방정식의 해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v1s에 대한 일반 해는 지금 강제응답 더하기 자, k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3분의 2t라고 하는 고유응답을 합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k 값을 구하고 완전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자, 초기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초기 조건이 0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v1s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0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기 조건 0인 것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t equal 0일 때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자, v1s의 0은 자, 15 더하기 k가 나오게 되고 그 값이 0이 되게 됐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5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v1s를 구하게 되면 15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값은 지금 방금 전에 구한 값과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 6.5절에서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다 구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40V에 대한 것 구하고, 그리고 이제 고유 응답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초기 응답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제 풀이 1이 있고 이제 풀이 2가 있는 겁니다. 지금 6.5에서 지금 새롭게 도입한 풀이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6.4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60V에 대한 것 이제 구했고, 이제 40V 전원에 대한 것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V 이제 독립 전원에 대한 이제 응답을 구해 볼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V2S로 이제 설정하고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마찬가지로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의 회로는 이제 동일할 거고요. 자, t equal 0 플러스일 때 40V 전원만 남긴 회로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써 있진 않지만 초기 조건은 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초기 조건 V2S의 0 플러스는 0이라는 것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지금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할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A라는 노드에서 이제 모두 나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자, 나가는 방향에 전류가 있다라고 하고 KCL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설정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문제의 식을 쓰게 되면, 자, 지금 이제 이쪽 방향으로 올라갔을 때, 자, 0V였던 것이 지금 3옴을 만나기 전까지 쭉 이어지죠. 그래서 여기가 0V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2페럿짜리 전압원의 커패시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V2S에 해당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A라는 노드에 걸려 있는 전압이 V2S로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3분의 1 곱하기 V2S-0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자, V2S 마이너스 자, 이렇게 따라갔을 때 여기까지 0이고 40V 전압을 지나고 나서 40V로 전압 상승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가 40V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V2S-40을 1로 나눠준 것이 지금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dt분의 2dV2S로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퀄 0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지금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세워지고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방금 전과 같은 자, 풀이 방법으로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V2S에 대한 것이고 자, 초기 조건 0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 V2S의 F를 A로 놓고, 이제 시험 강제로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자, 3분의 2A는 2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V2SF는 A는, 자, 결국 3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V2N을 구할 거고요. V2N을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K 곱하기 exponential ST로 놓고 우리가 이제 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자, 제차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여기 20이 아니라 0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S 더하기 3분의 2가 0이 되는 S 값을 구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S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V2S라고 하는 값은 자, V2SF 더하기 V2SN 이기 때문에 30 더하기 지금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이 K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초기 조건은 지금 0일 때 0인 겁니다.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것처럼 t 이퀄 0일 때 값이 0이니까요. 자, V2S의 0은 자, 30 더하기 K는 0을 만족하는 K 값은 자, 마이너스 30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V2ST를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30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되게 되고 자, 여기서 이렇게 구한 방법과 이렇게 구한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V1S와 V2S를 구한 거고, 자, 마지막으로 VIC를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완전 응답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t equal 0 마이너스일 때의 회로 다시 나왔고, 자, t equal 0 플러스일 때의 회로인데, 지금 초기 조건에 의한 것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부 전원을 모두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자, 60V 없애고 40V 없애면 자, 이와 같은 회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초기 조건에 의한 것이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VIC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결국 이 위쪽 노드에서의 전압이 VIC 그리고 자, 모든 쪽으로 전류가 나간다라고 볼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1옴과 3옴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보시면 A와 아래쪽 접지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그 노드를 공유하고 있는 길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고 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면 그 병렬 연결된 소자들을 서로 이제 평행 이동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겨 보면 자,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것을 자, 1옴을 가장 바깥쪽으로 뺀다라고 하고 그리고 3옴이 나오고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2페로짜리 독립전압원 죄송합니다. 커패시터가 나온다고 하면 아래쪽에 그라운드를 잡았을 때 위쪽 노드에 지금 VIC가 걸리는 건 동일한데 지금 얘네 둘을 우리가
합성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합성 저항을 구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쪽 노드에서 병렬 연결된 합성 저항 쪽으로 전류가 내려가고, 그리고 커패시터 쪽으로 전류가 내려간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해당하는 미분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자, DT분의 EDVIC가 지금 이 커패시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가 되게 되고요. 자, 지금 합성 저항을 구한 것입니다. 3 더하기 1분의 3 곱하기 1이라는 것이 합성 저항을 구한 것이고, 자, 합성 저항값, 등가 저항값 분의 VIC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한 것이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려면, 자,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 즉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퀄 0으로 맞춰지는 지금 식이기 때문에 그냥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이제 익스포넨셜 st의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미분방정식을 푼 결과가 VIC는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의 형태가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초기 조건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초기 조건 어떻게 구하느냐? 자, t = 0 마이너스일 때의 값을 구해서 t = 0 플러스일 때의 값과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 이 페럿에 걸려 있는 t = 0 마이너스일 때의 전압값을 구하는 것인데, 자,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제 전원이 언젠가 들어왔겠죠. 전원이 들어왔고 t = 0 마이너스일 때는 적어도 이 회로는 직류 정상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보면, 자, 이 페럿의 커패시터의 양단은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오픈이 되어 있고 지금 60V의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그라운드가 잡혀 있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따라가도 여기 0V, 여기 이렇게 따라가도 0V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플러스 60V가 되게 되는데, 자, 여기를 따라가면서 이제 3옴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양단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0이기 때문에 3옴에서는 더 이상의 전압 강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60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초기 조건 VIC의 제로 플러스는 60V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VIC의 제로 플러스 혹은 제로 마이너스는 60V가 되게 되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K 값을 구하게 되면 K가 6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솔루션,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여기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고차 미분항의 개수가 1이 아니군요. 그러면 이제 1 될 수 있도록 이제 미분 방정식을 다시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t분의 dvic 더하기 3분의 2 VIC는 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바꿔준 후에 우리가 VIC의 F는 A라고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자, A 값이 3분의 2A가 0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A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A는 0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VICN을 k 곱하기 익스포넨셜 st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특성 방정식을 풀었을 때 s 더하기 3분의 2 이퀄 0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s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IC는 일반해를 구하게 되면 0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 t가 되게 되고요. 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k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k 값, 초기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자, 60은 k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VIC는 자, 6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분의 2t가 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구했던 그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구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두 개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뤄본 거고요. 결국 이제 정답을,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정답을 구하게 되면 앞에서 구했던 IS1, V1S, 그리고 V2S, VIC를 각각 다 더한 값이 이제 최종 정답이 되게 되고요. 뭐 이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시험 강제해를 두고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차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특정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리고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K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느껴지시는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자, 단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자, 독립전환에 대해서 다룰 때는 초기 조건을 0으로 놔야 되고요. 자, 초기 조건에 의한 것을 볼 때는 독립전환을 0으로 놔야 됩니다. 즉, 독립전환을 없애야 됩니다. 자, 그것만 조심하셔서 잘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10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결국 이제 6.10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6.10의 예제 6.10은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제 좀 많이 익숙해지시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제 6.1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회로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 뭐, 익숙한 회로죠. 자, 예제 6.9에서 나왔던 문제를 6.9와는 다르게 이제 중첩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보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인덕터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전류 IT를 구하는 것이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초기 조건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의 독립 전원만 남겨야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것만 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세 가지를 구할 텐데, 자, 80V 전압원에 의한 응답,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10A 전류원에 의한 응답, 그리고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립전원을 제거해야겠죠. 자, 그래서 독립전원을 제거하는 과정이 우리가 전압원 같은 경우는 단락시키면 되고, 전류원 같은 경우는 오픈시켜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회로에서 지금 여기 부분이 오픈되고 나면, 자, 오픈되고 나면 이 오른쪽 부분이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 80V 전압원이 있는 쪽은 지금 단락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전압원이 없어진 거고요. 지금 10A 전류원이 있던 부분은 아예 그 부분의 도선 자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개방되면서.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회로가 바뀌었고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를 마주보는 노드를 보게 되면, 자, 1옴 저항과 지금 5분의 4헨리짜리 인덕터와 지금 여기 있는 종속 전압원, 그리고 두 개의 2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4옴, 총 4옴의 이제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죠. 그럼 1옴 저항과 4옴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한 이것이 지금 1옴 저항과 4옴 저항이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는 등가 저항을 구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회로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뭐냐면요. 자, V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종속 전압원의 값을 결정하는 V 값이, 자,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게, 자, 여기 전체 노드에 걸려 있는, 마주보는 노드, 양단의 노드 사이에 걸려 있는 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로서 지금 KVL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주어진 회로에서요. KVL을 쓸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VL을 쓰게 되면, 자, 지금 이제 5분의 4 헨리짜리 인덕터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주어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3V라고 하는 이제 종속 전압원의 전압값. 그리고 자, 5분의 4 곱하기 IC만큼의 전압 강화가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V 값을, 죄송합니다. IC 값을 구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V 값은 결국 요 5분의 4옴짜리 저항에 걸려있는 전압과 같기 때문에 V는 5분의 4 IC라고 하는 지금 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뭐 미지수가 두 개고 지금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뭐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건 지금 IC라는 전류이기 때문에 V equal 5분의 4 IC라는 값을 대입을 해서 IC만 남겨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이 되고요. 자, 뭐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했고, 어, 두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풀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변수분리법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지금 이와 같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IC라고 하는 값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 더하기 k가 되는데, 자, 초기 조건이 0, t 이퀄 0일 때 2A가 되게 되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자, IC,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 의한 응답. 자, IC는 2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80V 전압원에 의한 응답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0V 전압원에 의한 응답이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초기 조건이 0이 되겠죠. 자, 초기 조건을 제거한다는 얘기가 초기 조건을 0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 10A 전류원은 여기서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회로가 아예 사라진 경우가 됐고요. 자,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두 개의 메쉬를 통해서 이제 전류를, I1, I2 전류를 구해서 지금 메쉬 방정식을 이용한 I1과 I2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종속 전압원에 V가 있기 때문에 그 V 값을 이제 결정하면은 자, I1과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메쉬 방정식을 세워보면요.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회로 같은 경우에 지금 1옴 저항의 양단에서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자, 1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I1 그리고 자, 4옴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이 자, I1을 기준으로 봤을 때 I2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4 곱하기 I1 마이너스 I2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여기 보면은 전압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퀄 80으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지금 방정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두 번째는 이 I2에 대한 것이고요. 지금 5분의 4헨리짜리 인덕터에 걸려 있는 전압값. 그리고 자, 원래 여기 V 값이 여기 있는 I 값과 I1 값과 같죠. 그래서 3I1 더하기 자, I2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봤을 때요. 자, I2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I1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4 곱하기 I2 마이너스 I1을 하게 됩니다. 그거 이퀄 0으로 놓으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식이 정리가 되게 되죠. 자, I2와 관련된 이제 미분 방정식이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조건은 I2,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초기 조건을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초기 조건을 0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I2의 제로 플러스 값이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수 분리법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뭐 I2는 자, 5 더하기 K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4T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조건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I2의 제로, 그러니까 I2의 t 이퀄 제로에서의 값이 0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k 값을 구하면 자,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I2 값을 구하게 되면 자, I2라고 하는 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이고 그것이 지금 IF1과 같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IF1T를 구한 것이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0A 전류 원에 의한
응답을 구하면 이제 식이 완성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시간폐와 전류원에 의한 응답을 이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강제 응답이 아니라 그냥 응답을 구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초기 조건에 의한 조건은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초기 조건을 0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80V짜리 전화번은 이제 단락되어서 없어지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1옴과 지금 이것들이 서로 병렬 연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옴과 10A 하는 병렬 연결인데, 자,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위치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여기 사이에 2옴이 껴있기 때문에, 자, 여기를 넘어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1옴과 지금 이 소자들이 서로 위치는 바꿀 수 있지만, 얘를 넘어가서 바꿀 수는 없고요. 자, 2옴과 10A가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가운데 껴있는 2옴을 넘어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종속 전화번과 이제 인덕터를 제일 왼쪽으로 옮겼고요. 가운데에 1옴 그리고 2옴, 2옴짜리 저항이 서로 만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I1과 I2를 시계 방향으로 이제 설정을 했고, 지금 6.9에서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맨 오른쪽 메쉬에는 10A의 전류값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왼쪽 회로에 대해서 KVL을 적용하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5분의 4 헨리짜리 인덕터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1옴의 저항에 걸려 있는 전압은 지금 전류가 지금 I1을 기준으로 했을 때 I2가 반대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곱하기 I1-I2로 설정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보시면 이 3V1에 해당하는 V가 결국은 여기에 흐르는, 여기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인데요. 지금 플러스가 아래쪽으로 있기 때문에 I2가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2-I1 곱하기 1이 결국 V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써드리겠습니다. V라고 하는 것은 I2-I1 곱하기 1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 지금 이 식이 완성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라는 거는 이제 수동보 규정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하나 더 이제 써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제 요 I2에 대한 메쉬를 이제 KVL로 메쉬 방정식을 KVL을 이용해서 쓰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 2옴의 저항에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설정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 자, 2옴의 저항의 양단에 걸려 있는 전압은 2I2. 그리고 자, 여기 있는 2옴은 지금 위쪽에서 I2 그리고 10A도 동시에 흐르게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I2 더하기 10,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이 1옴에 대해서는 자, 1 곱하기 I2-I1 이퀄 0으로 식이 표현되게 됩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하게 되면 I2는 지금 5분의 1 I1-4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것을 이 위에 식에 대입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꾸미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이 식처럼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초기 조건은 우리가 제거했기 때문에 0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I1t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마이너스 5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가 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자, 좀 복잡하니까 여기를 지우고 보시면요. 지금 I1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고요. 자, IF2라고 하는 것이 이겁니다.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IF2는 지금 마이너스 I1t로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완전해는, 지금 완전해라고 하는 것은, 자, 초기 조건에 의한 것, 그리고 전화번에 의한 것, 그리고 전류원에 의한 것을 다 더해서 구하면 되고, 그 결과가 여기 있는 이것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룰 예정이고요. 제가 오늘 좀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발음도 좀 안 좋았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제 잘 못 알아듣겠는 말이 있었거나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준비 잘 하고 다음 주에 네, 중간고사 이후에 또 이제 강의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